오늘 하루 화제가 된 이슈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기종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해외여행. 해외여행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뭘까요? 네, 사전 PCR 검사 비용인데요. 4인 가족이 미국 LA로 여행을 가본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출국 전 PCR 검사를 한 뒤에 영문 음성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비용은 1인당 12만 원 안팎입니다. 또 여행이 끝나면 LA 공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엔 우리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1인당 최소 125달러입니다. 다 합치면 100만 원이 넘게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방역 지침은 점차 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면 격리 의무도 사라질 것 같고, 그러면은 사전 PCR 검사 곧 사라지지 않겠어요? 네, 이미 출국할 때 검사가 필요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영국, 호주, 몰디브 등이고요. 싱가포르도 오늘부터 면제됐으니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죠. 항공, 여행업계는 방역 당국에 지침을 좀 완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취재해 봤는데요. 방역 당국 고위 관계자는 비행기 타기 전 해야 하는 사전 PCR 검사 의무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국내외 확산 상황을 좀 더 봐야겠다는 거죠. 다만 PCR 검사 대신에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계획이네요. 어쨌든 당분간은 여행 계획 짤 때 이 검사도 추가해서 고려를 좀 해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최고령 할머니 별세.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2019년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 할머니군요. 네, 일본의 다나카 가네 할머니가 당시 116세 현존하는, 그러니까 당시 살아있는 최고령자로 기네스에 오를 때 장면입니다. 이때만 해도 정정한 모습이었는데요. 할머니는 1903년 1월 2일 9남매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네. 올해 119세가 된 할머니는 지난 19일 노환으로 별세했는데요. 45세에는 췌장암, 103세에는 대장암 판정을 받고도 이겨냈고 120세까지 살고 싶다 이런 희망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마지막 몇 달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생전에 건강 비결로 초콜릿과 콜라 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취미인 수학 연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꼽기도 하셨습니다. 수학 연산 같은 건 뭐 치매 방지도 되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초콜릿과 콜라라 이거는 좀 의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철의 요새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우스탈 제철소입니다. 거기 사람들 지금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러시아군의 공세로 군사적 요충지인 마리우폴은 폐허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제철소를 거점으로 포위 속에서도 2달 가까이 항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제철소를 봉쇄하고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제철소 건물 지붕 곳곳이 폭격으로 구멍이 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폐허가 된 듯한데 저기서 어떻게 버틸까요? 네, 제철소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벙커 덕분인데요. 냉전 시대인 구소련 시절 핵 공격을 막기 위해 제철소 지하 곳곳에 터널과 벙커가 설치됐습니다. 네. 깊이 30m, 길이는 2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뭐 한 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병력 2,000명, 그리고 미처 마리우폴을 빠져나가지 못한 민간인 1,000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철소 안 대피소에 이 여성들과 아이들이 있는 모습이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물과 음식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로 아까 깊이가 30m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 6층 정도의 깊이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간 아이러니네요. 구소련이 만든 벙커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버티고 있는 거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뭐 비행기를 바꿔 타요? 네, 엄청난 속도로 낙하하는 비행기를 갈아타는 건데요. 영상을 좀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미국 애리조나주 상공에서 경비행기 2대가 나란히 날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하는데요. 동시에 조종사가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어우, 시속 220km로 자유 낙하하면서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타는 스턴트 쇼를 벌이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면 지금 저 비행기는 사람이 아무도 안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조종사 없이 네. 낙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이 무사히 조종석으로 들어가서 착륙에 성공했고요. 하지만 다른 한 대는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그냥 이렇게 봐서는 성공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스토킹 피해 지원 확대. 스토킹 피해자들한테 지원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네. 바뀌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개념을 확대하는 관련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데요. 앞서 지난해 10월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서 처벌 근거가 마련됐지만 피해자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당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사후라 이거죠. 네, 스토킹 범죄인지 여부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는지 또 지속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반복. 그런데 예. 단 한 번의 스토킹 행위도 당하는 사람은 굉장한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스토킹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스토킹 행위의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마련된 겁니다. 또 스토킹 행위를 당한 사람의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되는 건 내년쯤에나 가능합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실 피해를 막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모녀 살인 사건 같은 건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뉴스 이기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